아이작 뉴턴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주는 그야말로 신비와 미신으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이 뉴턴이 나타나서 우주의 설명서를 새로 썼죠. 그의 발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았는데요. 오늘 그 위대한 천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골 농장에서 자란 외로운 소년이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인류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천재성의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뉴턴의 시작도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천재성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울즈소프의 한 작은 농가에서 뉴턴은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작고 허약해서 주변 사람 모두가 이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말이지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연약한 몸속에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지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어린 뉴턴은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고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이 역설적으로 그를 내면의 세계로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키우게 된 겁니다. 그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어요. 그랜선 문법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는 아주 평범하거나 오히려 성적이 좀 부진한 학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학교 불량배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뒤에 그는 주먹이 아니라 지성으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죠. 머리로 이겨주겠다. 이 결심 하나로 뉴턴은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의지가 처음으로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당시 학교에선 수백 년 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것만 가르쳐줘. 하지만 뉴턴은 달랐어요. 그는 낡은 교과서를 덮어두고 여기 오른쪽처럼 데카르트, 갈릴레이 같은 당대 최신 과학자들의 책을 밤새 파고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곧 역사는 뉴턴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바로 그의 모든 천재성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이른바 기적의 해입니다. 1665년 런던 대역병, 그러니까 흑사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당시 모두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뉴턴에게 이 강제적인 귀향은 좌절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사과나무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단절된 2년.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우주의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생산적인 고독의 시간이었죠. 그 고독 속에서 과학혁명을 일으킬 세 가지 씨앗이 동시에 싹텄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 둘째, 무지개의 비밀을 풀고 빛이 사실은 모든 색의 혼합물이라는 걸 밝혀낸 빛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미적분학의 기초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과학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자, 흑사병이 물러가고 세상으로 돌아온 뉴턴의 손에는 이 놀라운 발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우리 우주를 위해 쓴 법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마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식 아닐까요? 바로 F는 ma. 이 간단한 공식은 힘이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최초의 우주 공용 코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표를 보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정말 직관적이에요. 같은 물체에 힘을 더 세게 주면 당연히 더 빨리 가속되죠. 반대로 같은 힘이라도 물체가 무거우면 더 느리게 움직이고요. 이토록 단순한 원리가 자동차부터 우주선까지 오늘날 모든 기계공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법칙, 바로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로켓이 어떻게 저 무거운 몸체를 이끌고 우주로 날아오르는지, 또 대포를 쏠 때 왜 뒤로 밀리는지,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이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 만유인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어요. 내 눈앞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사과를 당기는 힘과 저 멀리 밤하늘의 달을 지구 궤도에 붙잡아두는 힘이 사실은 똑같은 종류의 힘이라는 거죠. 이 단 하나의 법칙으로 뉴턴은 그때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여겨졌던 지상의 물리학과 천상의 물리학을 처음으로 통합했습니다. 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도는지, 왜 해성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지 이 모든 우주의 질문들이 이 하나의 우아한 법칙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발견들은 뉴턴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그의 경력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불과 5년 만에 석사학위를 따고 특별 연구원이 되고 최초의 반사망원경을 만들고 수학 석좌 교수가 되고 왕립학회 회원까지. 그야말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질주였죠.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27. 훗날 스티븐 호킹도 거쳐간 세계 최고의 학술 직책. 바로 그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가 되었을 때 뉴턴의 나이가 고작 27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세상에 얼마나 빨리 인정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뉴턴의 영향력은 중력과 운동 법칙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가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해서 만든 반사망원경은 색 번짐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 천문학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그가 고안한 수학적인 해법, 뉴턴 랩슨법은 오늘날 컴퓨터 알고리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뉴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가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 이걸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뉴턴은 우주가 풀 수 있는 거대한 퍼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탐구 정신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맞춰 넣어야 할 다음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